미친 존재감. 혹시 주변에 이런 매력을 가진, 이런 마력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첫 번째,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산다. 뭔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척척척척 살아가시는 분들. 두 번째,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변의 흔들림, 바람 부는 거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. 세 번째, 왠지 자신감 있게 느껴진다. 저 사람 참 자신감 있다. 굉장히 매력 있고 멋있다. 하는 분, 떠오르시는 분 계시나요? 갑자기 빨래가 다 됐네요. 내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? 아, 맞아요. 작가님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, 제가. 그렇습니다.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. 뭘까? 바로 어쩐지 모를 아우라가 느껴집니다. 아, 정말 저 사람 힘 있어 보여. 너무 멋있어. 뭔가 끌어당겨지고 있어.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사람의 특징인데, 여기까지 말하려면 제가 영상을 키지 않았겠죠?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느낌들을 자아내게 만드는 걸까?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바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. 그분들은 자기만의 철학,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말합니다. 그런 분들은요, 자기 주관을 가지고서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뚜벅뚜벅 잘 걸어 나가시고 주관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신념으로 주변에서 이리저리 후후 불어대도 넘어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처럼 자신감 있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분들의 자기 철학, 뚜렷한 자기 주관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? 어려서부터 무슨 자기 철학 학원을 다닌 걸까? 아니면 뭐 남다른 책을 읽었나? 뭘 먹었나? 시금치 먹고 그렇게 된 건가?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, 자기 철학과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두 가지 덕분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. 첫 번째는 자기만의 이유가 분명하고, 두 번째는 그 자기 이유를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일단 자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. 자기 이유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이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, 내가 어떤 걸 믿고 믿지 않고, 내가 어떤 결정을 선택하고 하지 않고 사이에 있어서 자기만의 이유가 분명하게 마련된 경우를 말해요. 그러니까 자기 이유라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데에는 나만의 이유가 있어 라는 거를 본인이 생각하고서 결정, 판단했다라는 그걸 말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뭘 좋아해?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해? 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그거 왜 좋아해?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말을 못합니다.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좋아해 정도? 사실은 이거는 이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감성의 영역에 좀 더 가깝죠. 그냥 내 직관대로 그냥 내 안에 힘으로 자리 잡기에는 너무 약하다. 일단 첫 번째 자기 이유는 그런 겁니다.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.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,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해서 좀 되는 문제기도 해요. 사유하면서 나는 왜 그렇지? 나는 왜 그런 결정을 했지? 나는 이걸 왜 믿지? 일단 이런 과정은 어느 정도로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는데, 두 번째, 논리적으로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자기 이유는 있는데 논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자기 안에 이게 내 주관이 되고 나만의 철학이 되기까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나 스스로 납득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.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때 나는 그 나의 결정과 믿음과 뭐 좋아하고 싫어함, 호불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자기 이유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나 스스로가 설득하는 과정, 내 스스로가 납득되는 과정이 필요한데, 자, 그러면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? 아까 전에는 생각만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이번에는 생각만으로 안 돼요.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. 글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글쓰기가 사실은 논리 한 편입니다. 문장 하나를 쓰는 거는 생각 단위 하나를 내가 쓰는 것뿐인데 글 한 편은 문장과 문장을 엮어서 나만의 논리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글쓰기가 논리적으로 나만의 어떤 이유 체계, 사고 체계를 완성해 나갈 때 굉장히 큰 효용을 발휘하더라라는 거예요. 자기 이유가 있더라도 그걸 나만의 논리로 설명하지 않으면
스스로에게 확신이 안 쌓이고 스스로 확신이 안 되면 그건 자기의 힘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우리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나가고 확고한 신념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. 실제로 저희 글방에서 저랑 같이 글 쓰시는 멘티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본인 말씀하시기로 자기가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었는데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만의 외를 찾고 자기 이유를 찾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근거들을 탄탄하게 마련이 되니까 멍청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자기 내면에 뭔가 힘이 차오르는 게 뭔가 꽃게 알처럼 그렇게 차오르는 게 느껴지신다고 해요.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고로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매력적인 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 주변에 지식이 많은 꽤 박학다식한 꽤 오랜 시간 공부하신 분들 한두 분은 있으실 거예요. 뭐 대학교 때 만났던 교수님도 있으실 수 있고 뭐 박사님, 연구하시는 분들 여러 분야에서 박학다식한 분들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분들과 매력이 연관 지어질까요? 저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. 그래서 사실 그거는 매력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서 얻는 매력보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실생활적이고 실용적이면서 다른 분들에게 진짜 큰 어떤 마력,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계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매력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는가, 지켜나가기까지의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, 거기서 옵니다.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미혼 남녀분이 있으시다면 이성이 이성을 볼 때 이런 매력을 가진 사람들, 정말 저 사람 자기 철학이 분명하고 너무 흔들림이 없을 것 같고 단단하다, 멋있다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실지 제가 아는 혹자는 그런 분을 보면 섹시하다고까지 하더라고요.